자동차 만들기, 엘리보드를 활용한 자동차 만들기 수행평가 이론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7번이고요. 이 QR코드,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앱을 다운받으면, 자, 요런 것들을 다 컨트롤러 그래요. 컨트롤러. 사람이 뭐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어떤 수치를 바꿀 수 있는 걸 컨트롤러라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수치가 0, 0%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근데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 위아래로 움직이면 요 숫자가 막 바뀝니다. 0이었던 게 막 180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요 바뀐 내용들은 그대로 블루투스 신호를 가져서 요 자동차 LEO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러라 그러고, 이런 거 배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예, 뭐 요거를 모터와 연결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버튼을 모터랑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모터가 계속 회전하고, 안 누르고 있는 동안은 회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튜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러고, 액터는 액터와 타겟은 뭐냐면은, 이제 타겟은 일을 하는 그 장치를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 모터, 서버 모터, LED가 이제 타겟이 될 거고요. 액터는 이제 이 컨트롤러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이 사람 마음인데, 이걸 한 사람 마음인데, 예를 들어 얘는 모터랑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서버 모터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하는 걸 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컨트롤러와 액터를 앱상에서 연결을 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컨트롤러 타겟이 제어가 되게끔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전자부품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제 모터부터 한번 볼게. 자, 모터는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생겼는데, 요거를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TT 모터라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보통 DC 모터라고 해.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건 내가 다 해놨어요. 이렇게 납땜이 돼서 뭐 하나는 빨간색 선, 하나는 검은색 선 이렇게 돼갖고, 여기 단자가 이렇게 이 상태로 내가 해놨어. 그리고 바퀴는 여기에 연결될 겁니다. 고무 바퀴가 여기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요 축이 이렇게 회전 혹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직류 모터로 두 단자를 건전지에 연결하여 모터 축이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합니다. TT 모터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TT 모터의 두 단자, 여기랑 연결해야 돼요. 용도는 전기자동차의 모터 등으로 쓰이고요.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여기 납땜을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연결했다고 칠게. 요렇게. 그러니까 빨간 선을 건전지에 플러스와 연결했고, 검정색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했을 때, 자,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럼 얘 방향을 바꾸려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납땜이 돼 있고 똑같은 거야. 자,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을 때 이 건전지 방향을 바꾸면 돼.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한다면, 요렇게 연결한다면, 지금 빨간색 선이 이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과 연결돼 있고, 검정색 선이 플러스와 연결돼 있죠. 얘와는 반대죠. 요 녀석은 요 빨간색 선이 플러스와 연결돼 있는데, 얘는 빨간색 선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게 요렇게 바뀐다고.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봐봐, 니네가 시험을 보는데 이제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뭘 빼갖고 이렇게 바꿀 수 없잖아. 이거는 손대면은 그 수행평가 탈락이거든. 음.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를 활용한 방법, 그러면 요거 쓰세요. 모터와 건전지의 결선을 반대로 바꾼다. 왼손 법칙. 요거 수성기술 5단원 수성기술 할 때 선생님 설명을 해줬지. 예, 요거 쓰세요. 모터와 건전지의 결선을 반대로 바꾸면 모터는 반대로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참고로 발전기죠. 그래서 왼손 법칙에 따르면 이제 검지가 힘이고 중지가 자기장 방향이고 중지가 전류 방향이죠. 여기가 전류 방향, 여기가 자기장 방향, 여기가 힘의 방향인데, 예를 들어 전류가 1번 케이스의 경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한다면 이 모터 안에 자석은 붙어 있다 그랬죠. 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힘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게 1번의 케이스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왼손으로 한번 해봐. 그럼 F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거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요 그림 정회전 시 요 그림도 그려주시고 반대 방향 회전 시 요 그림도 그려주시고 여기도 쓰시고 이렇게 3개 쓰세요. 됐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수행평가에서 이제 얘를 중간에 막 손을 대서 바꾸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구나.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이제 1번처럼 연결을 했으면, 자, 봐봐. 얘네가 이제 휴대폰에 컨트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손가락으로 위로 힘차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힘차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걸 요렇게 위로 올렸더니 힘차게 뒤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운전할 때 이 1분 안에 뭔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거슬리죠. 근데 거슬려도 인간이 참 대단한 게 이걸 자꾸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하더라고. 내 선배들 보면은 앞으로 위로 하면 뒷방향이다 해갖고 이걸 연습을 해서 이걸 막 극복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엘리오 앱에 출력 반전이란 버튼인데 그걸 누르는 순간 이 1번을 2번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위로 힘차게 올리면 반대 방향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자동차의 이동 상태를 바꿉니다. 출력 반전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출력 반전. 이거를 여기처럼 ON을 시키든 OFF를 시키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요 위로 올렸다 올렸다 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튜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브모터는 0도에서부터 180도라고 얘기했죠. 자, 사용 전 휴대폰을 이용해서 회전각도 값을 LDO에 전송이 되겠죠. 그럼 이제 LDO는 회전각도 값만큼의 전류를 서브모터에 전송을 하는데 그건 바로 요 시그널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3개 전선이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자, 서버모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 개 한 쌍. 다 2개짜리지? 다 2개짜리야. 다 2개짜리인데 갑자기 요 3개짜리가 보인다고 핀이. 여기가 서버모터 끼는 선이고 3개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얘가 부정적인 네거티브지. 이 네거티브는 요 갈색 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은 플러스극 요게 시그널 마지막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요 갈색 선만 잘 끼우면 돼. 왜냐면 요게 하나의 전선처럼
일체형이 되거든. 그래서 요 하나만 제일 왼쪽에 갈색 선을 띄운다 정도만 잘 숙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LED 같은 경우, LED와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LED의 적정 전압은 약 2.3V, LEO의 공급 전압은 5V.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2.3이 가해지도록 우리는 5를 넣지만 LED에는 2.3이 가해지도록 저항을 연결할 겁니다. 이건 ohm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자, 적으시고 전원선은 아까 설명했는데 뭐 요건 빨간색 전선이 뭐 플러스, 검정선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됐죠? 또 복습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요 긴 다리, 짧은 다리 육안으로 가능하지만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걸 이렇게 꺾어서 쓸 거란 말이야.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길고 뭐가 짧은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 구슬 안을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두꺼운 녀석, 철편이 두꺼운 녀석이 짧은 다리. 그래서 두껍고 짧은 네 다리로 외우라 그랬지? 그게 네가티브, 건전지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야 돼. 자, 어디? 여기에서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긴 다리야? 자, 1번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건전지 마이너스 연결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긴 다리야? 자, 2번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항이란 걸 연결해서 쓸 건데, 이제 짧은 다리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긴 다리에도 연결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짧은 다리에 연결을 하세요. 짧은 다리에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 저항은 그냥 꽤 크거든. 이거 자체가 한 10mm,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는 게 싹 보여. 그래서 짧은 다리와 연결된 이 저항을 보고 얘가 짧은 다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짧은 다리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끝이 여기가 되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을 여기다 연결해주면 돼. 긴 다리에 이렇게 플러스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LDO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저항값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 LDO는 5V를 넣고요. 0.015A를 공급을 해줍니다. 전류를. 요거는 이제 조건이야, 조건. 이 LDO는 항상 이런 건전지다 라고 생각하면 돼. 휴대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건전지가 활성화되고 얘를 오프 시키면 이 건전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저항값이 저항이 만약에 없다면, 저항이 없는 상태라면 이걸 누르면 자, 5V의 전원이 그대로 이 LED에 가겠죠. 그래서 보통 회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급되는 전원은 회로에 있는 각 소자의 전압의 합입니다. 근데 이 소자가 지금 이게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5V는 LED의 전압이 바로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3이 들어가는 애한테 5가 들어오니까 얘가 파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다 붙여줄 거야. 이렇게 저항을 하나 붙여주면 얘가 이제 저항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80ohm짜리, 120ohm짜리, 그 다음에 220ohm짜리, 그 다음 1000ohm짜리, 그 다음 2000ohm짜리, 4000ohm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개의 저항을 주에 제시할 거고 여기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 필요한 게 계산값이 220인데 만약에 4000짜리 가져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220짜리 가져가야 되는데 80짜리 갖고 가면 역시 뭔가 문제가 생기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들 중간평가 때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저항값은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설명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공급 전압. 공급 전압은 각 소자의 전압값의 합입니다. 자, 공급 전압은 자, 5V죠. 5는 자, LED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의 손이라서 이 저항값에 진짜 적절한 이상 저항을 꼈다고 생각해 볼게. 그게 얼마인지 지금 모르지만 좀 꼈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LED에는 몇 볼트가 걸리겠니? 신의 손이니까. 2.3이 걸리겠지. 왜? 난 신의 손으로 연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ohm의 법칙을 넣을 수 있겠지. V는 IR이잖아. 그렇지? V는 IR이니까 I는 이 문제에서 0.01호라고 했지. 왜? 얘는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0.015 곱하기 저항값 R이 되겠지. 그러면 R은 5 빼기 2.3 분의 0.015이고 얘는 180ohm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0ohm을 여기다 끼면 모든 게 이상이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또 이제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직렬 연결은 이렇게 있으면 건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저항이 예를 들어 3개가 있다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전류가 셀 데 없이 그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그래서 어디서나 모든 전류값이 여기서 찍어봐도 전류값이 뭐 1A, 여기서 찍어도 1, 여기서 찍어도 1. 그래서 어디에서 봐도 전류값이 다 동일한 게 이제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은 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해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파이프라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I로 가다가 얘가 I1, I2, I3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전류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게 전류값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는 요 지점에서 찍으면 또 I 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요게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구간별로 전류값이 다 다르죠.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병렬 연결이야.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요거는 논술형 수행평가에 선생님이 또 낼 겁니다. 낼 거라고 하면 안 되지. 99% 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세요. 기술 시간에 그렇게 크게 어렵게 선생님이 가르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잘 정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셨죠?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자, 여기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심볼이 이렇게 돼. 이제 LED 보면은 여기가 긴 다리지, 여기가 짧은 다리지. 그러면 LED는 요렇게 표현을 해. 요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에 있는 거 있지. 요게 긴 다리야. 요 짝대기 있는 거 있지. 여기가 짧은 다리야. 그래서 시험을 내면 당연히 요걸로 내겠죠. 그래서 긴 다리와 짧은 다리를 잘 구별해서 하시고, 얘는 저항값 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긴 다리가 요 건전지 플러스랑 연결이 됐지.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반도체야. 어쩔 땐 들어오고 어쩔 땐 안 들어오고.
자, 이 상태인데 이게 아까 내가 이제 185미 이상 값이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니네한테 이제 주어지는 저항이 뭐 80, 120, 220, 400, 뭐 1000 이렇게 5개 정도를 제시를 할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 중에서 맞는 거 하나를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 180은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아, 180은 없어. 그럼 180에 가장 근사한 녀석 꽂아서 넣으면 돼. 그게 이제 220이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1000을 넣거나 좀 근사한 값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뭐 80, 뭐 심지어 뭐 내가 생각하기에 5ohm을 줄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그럼 이제 만약에 니네가 5ohm을 끼거나 1000ohm을 끼면 어떻게 되느냐? 1000ohm? 4000ohm쯤으로 하자. 5ohm이나 1번 5ohm이나 2번 4000ohm을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번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만약에 저항값이 5ohm이 걸렸다고 쳐보자. 얘가 180이 아니라 5ohm을 넣었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O는 이렇게 되겠지? VLED 더하기 VR이 될 거야. 근데 요 R이 180일 때 얘가 2.3이 나왔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R이 5라고 쳐봐. 저항값이 되게 작아졌지. 그럼 여기다 전류값은 얘는 결국 IR이니까 여기 180을 넣어야 되는데 5를 넣었다 그러면 요 값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요 값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2.3이 아니라 한 4.5쯤 걸릴 거야. 2.3 먹어야 되는 애한테 여기에 4.5V가 걸리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깨지겠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 4,000ohm쯤 되는 녀석을 꽂았다고 치자. 니네가 똥손이라서 4,000ohm쯤을 꽂았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이제 180이 들어갈 이 저항에 4,000이 들어가지. 이 4,000에다가 0.01을 곱하니까 대부분의 전압이 여기다 걸리게 될 거야. 여기에는 한 1V 이하로 걸리겠지. 2.3 걸리는 한테 1이 걸리니까 꺼지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저항값이 아주 적어.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 저항값이 만약에 0까지 갔다. 0 정도에 아주 작다. 저항 안 낀 거와 동일하다. 그러면 LED는 어떻게 되겠어? 파손되겠지. 왜? 쿠션 받아줄 녀석이 없잖아. 그냥 5가 얘가 몽창 다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R이 무한대 값이다. 그러니까 한 4,000ohm 이상, 뭐 10,000ohm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저항이 여기다 걸린다.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의 전압이 걸리겠지. 그래서 LED는 꺼지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LED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대 ohm이란 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전선을 끊었다는 거랑 똑같아. 무한대 ohm이 걸린다는 거는 전류가 거의 미세하게 흐르거나 안 흐른다는 소리잖아.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여기를 끊어버렸다는 거지 뭐. 그렇지. 그리고 0ohm에 가깝다는 건 저항 뺐다는 소리야. 그냥 전선만 꼈다는 소리야.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약간 이제 논외인데 요거는 그냥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LED 그러는데 LED가 이제 들어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백열전구 그 전에 많이 썼거든. 이제 백열전구가 퇴출되고 이제 LED를 많이 쓰는데 이제 백열전구는 LED에서 비해 뭐가 안 좋냐? 또 반대로 말하면 LED는 백열전구에 비해 뭐가 좋느냐? 자, 그걸 좀 알아볼게. 자, 백열전구는 이 발광 원리, 그러니까 빛을 내는 원리가 이 열복사입니다. 열복사라는 거는 모든 열이 있는 물체, 온도가 있는 물체는 열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을 갖고 바깥으로 복사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니네 이렇게 불 꺼놓고 니네 얼굴이 이렇게 있어. 자, 니네 얼굴이 있어. 자, 불을 껐어, 방에서. 그러면 니네 36.5도지. 그러면 니네는 지금 열 복사 하겠지. 왜? 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니네 얼굴을 누군가 감상할 수가 있냐? 이렇게 니네 눈에 들어갈 테니까 불가능하지.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자체 발광을 나는 하고 있는데 왜 같은 방에 있는 내 친구는 내 얼굴을 불을 껐을 때 감상을 못할까? 당연하지. 이 빛의 종류는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우리 36.5도에 해당하는 선은 적외선만 나가. 불행하게도 우리 눈은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는 아니고 가시광선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적외선을 백날 쏴봤자 우리 눈에서는 못 보고 이걸 보고 싶으면 이제 그 네이비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적외선 만안경 이렇게 끼잖아 얼굴에다가. 그거 끼면 이게 보이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열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구에다가 이제 전기를 주잖아, 스위치 눌러서. 그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쁘지. 왜? 열이 쓸데없이 나오잖아. 그래서 선생님 옛날 이제 선생님 중학교 때 가보면 독서실에 이렇게 형광등도 있고 이게 전구, 백열 전구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좁은 공간에 막 다닥다닥 붙어서 얘를 켜잖아. 그럼 겨울은 그나마 좀 괜찮아. 겨울은 추우니까 열 에너지가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지. 근데 여름 때는 이거 켜놓으면 공부하려고 다 자고 있어. 왜?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열까지 이글이글 내 머리를 비추고 있지. 이걸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무진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같은 같은 빛을 내는데 백열 전구는 60W, LED는 8W, 한 87%가 낭비가 막아지더라. 그래서 LED를 쓰는 거야. 엄청나지? 그래서 요 백열 전구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게 플러스 극인가? 요 옆면이 마이너스 극인가? 반대일 수도 있어. 하여튼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빛이 이렇게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복사니까 이 필라멘트라는 녀석,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얘가 뜨뜻해지면서, 아니 뜨거워지면서 빛이 막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필라멘트 되게 얇거든. 근데 이 녀석을 실제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산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응이 돼서 이게 끊어지더라. 여기가 그냥 끊어지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흐르더라. 그래서 잘 망가지더라. 해갖고 뭐 예전에 이제 이렇게 갖고 유리로 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방안이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 진공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진공인데 여기 우리 1기압이죠. 1기압이면 여기서 계속 뭐가 누르고 있는 거잖아. 얘가 이제 진짜 강도가 강하지 않은 이상 금이 쫙쫙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공을 안 하고 여기다가 자, 반응성 되게 낮은 질소하고 아르곤. 질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소송 기술 할 때 이 삼중결합해서 굉장히 이 반응성이 낮다. 그래서 과자 충진제로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도 했었지. 근데 아르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네를 넣어놓으면 뜨거워도 반응을 안 해. 그러면서도 밖에 기압에는 잘 버티겠지. 얘도 1기압을 넣어놓으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소 아르곤을 넣어서 이제 수명을 늘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필라멘트는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을 많이 발생해야 되니까 얘가 저항값이 굉장히 커져야 돼. 저항값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저항값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비저항 곱하기 이 단면분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비저항은 뭐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굉장히 높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비저항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비저항은 정해져 있는 거야. 금속 물질마다. 그래서 비저항은 뭐 이제 보통 금속 쓰잖아. 필라멘트는 이제 금속이니까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 단면적은 저항값을 높여야지 열이 잘 날 거니까 비저항은 작은 거 해야 되지. 단면적은 좁게요. 좁게. 면적이 되게 좁게. 그러니까 단면적이 이 R값이 있으면 이 R값이 되게 작은 거.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길이는 어때야 돼? 길이는 길게 해야 되지. 예, 요걸 그래야지 아주 굉장히 큰 저항값을 얻어서 열이 많이 나게 할 수 있겠지. 예, 그래서 어, 어, 얇고 긴 거, 얇고 길게 형상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 한정된 공간 안에 얇고 길게 만들어야 돼. 얇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해봐야 뭐 3cm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코블코블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긴 길이를 둘 수가 있겠지. 이게 백열전구야. 이것만 해도 되게 굉장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과 빛을 만들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열만 필요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LED는 빛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원리로 이게 나오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참고라고 찍은 거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자에는 그 전자들이 있죠. 원자에는 이렇게 원자 핵에 이제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이제 보통 이 가전자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전자대에 있는 거는 이 전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거야. 일정 방향으로. 근데 가전자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전도대라는 데로 에너지를 먹어서 이렇게 점프해서 전도대로 가면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한쪽 방향으로 가.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들은 가전자대 전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겠니? 전도대에 관심을 많이 보이겠니? 당연히 얘지. 일단 내가 건전지 연결했을 때 일정 방향으로 흐르는 녀석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전자들을 가전자대 전도대로 이제 많이 보내려고 하겠죠. 얘가 쓸모 있으니까. 근데 보낼 때는 이제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게 열이든 뭐 빛이든 주면 얘가 이렇게 도약을 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 S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기 화학 시간에 요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4족이죠. 4족이니까 4개의 제일전자가 있고, 또 이제 옥텟 규칙이라 그래갖고 그 8개 공유 결합을 해야 안정하잖아. 8개가 있어야지. 얘는 4개인데 그 옆에 있는 녀석도 이제 4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요거를 공유, 또 공유, 또 공유, 또 공유해서 안정화되더라. 자연 상태에서.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실리콘인데, 이 도핑한다 그러거든? 이 실리콘 덩어리에다가, 4가의 실리콘 덩어리에다가 5가의 비소를 조금 넣습니다. 조금 넣습니다. 여기다, 요 덩어리에다, 비소를 조금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발생하냐면, 여기, 하나씩 남는 것들이 생기네? 요런 녀석들이 이 이제 전도대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속이 안 될 거 아니야, 이 핵에. 왜냐면 핵에 이게 다 구속되어 있는 녀석들인데 얘는 구속이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한 녀니까 하나가 남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 이런 녀석들이 있구나. 요게 이제 자유전자 하나 남는다 그래서 얘를 N형 반도체라 그래. 그럼 P형 반도체는 반대로 3가 원속인 붕소를 넣는 거야. 붕소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얘를 또 이렇게 도핑을 시키면 부족한 녀석들이 조금씩은 있는 그런 반도체가 되는데 요거를 P형 반도체라 그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하지. 그러면 N형하고 P형하고 접합하면 끝이. 수업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얘를 만약에 이렇게 붙였다. B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이너스가 들어오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애고, 이 N형 반도체는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자유전자들이 남아서 얘를 좀 버리고 싶어 하는데 얘를 붙이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뭔가 이동이 되겠다. 이런 상상은 가능하죠.
실제로 이제 접합 전과 접합 후에 하면 요 N형 반도체에서 이게 전자입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전공 홀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가 부족한 걸 나타내는 심벌이야. 붙이면 얘가 이렇게 건너갈 거고 얘도 이렇게 건너갈 거고 남아 도니까 이게 필요한 애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갖고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이거 이제 남아 도는 애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너간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갔으니까 여기 홀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N형 쪽에는 요 홀이 좀 생길 거고요. P형 쪽에서는 자유전자들이 쌓일 거죠. 요 상태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선생님 요 녀석들은 여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냐면 요 기존에 가 있는 녀석들이 이제 저 마이너스가 계속 모이다 보면,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게 또 요거 상태로 전압이 생기는 거야. 전위 방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갈 때 요 마이너스로 인한 전위 방벽 때문에 못 넘어가더라. 이게 보통 이제 0.7V 정도 되는데 이건 다 다른 거야. 다이오드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더라 하는 요 상태, N형과 P형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요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그림이야. 요게 이제 P형이 있고 N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홀이 많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일부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와 있고, 넘어갔기 때문에 구멍이 뚫렸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건전지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요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 다음 시간 계속 이어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남는 시간은 오늘 한 거 한번 잘 자습해 보기 바랍니다.